금태섭의 아침저널 1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우 의원과 함께 보수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겠다는 포부와 당 운영 계획, 그리고 정치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금태섭 변호사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의원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서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예, 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를 했는데 신 의원님께서는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하신 결심하신 이유와 또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짧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당의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뿐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나 저희 당이 내부적인 그 진통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서, 저는 빨리 당이 좀 정상적인 체제를 정비해서, 저희 당의 내부 혁신도 해야 하고 또 이재명 정부와 또 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저희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미흡합니다만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출마 선언에서 식어가는 보수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달구겠다. 혁신은 통합을 위한 혁신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한길 씨 입당 논란의 신천지 개입설 혁신이 자초위기까지 국민의힘 앞에는 정말 많은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참 맞는 말씀인데 저는 사실 국가 특히 정치는 여야가 균형 있게 성장할 때 정치가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수의 심장을 달구자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슬로건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국회 상황도 보면 저희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는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다만 저희 당 내부적으로 전한길 강사님 문제라든지 또는 윤 어게인 이런 것들은 또 내부 분열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의 문제인데 좀 지나치게 좀 부각되어 있는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또는 정치의 큰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국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두 트랙으로 혁신할 것은 혁신하되 그러나 혁신으로 나를 지시할 수는 없다. 예전에 제가 대구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일하면서 싸우자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 혁신은 저는 일시적으로 혁신을 인적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조직 특히 정당은 상시적으로 저는 혁신위가 사실상 가동되어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통합과 그리고 정부 견제, 대여 투쟁 이런 것을 위한 혁신이 되어야지 이것이 끊임없이 마이너스의 정치를 위한 혁신이 되어서는 정말로 지금 저희가 특히 열세인 정당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정치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고 보수 정당도 건강하고 강해져야 된다는데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4명이 결정됐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조경태, 안철수 후보. 언론에서는 이 반탄 대 소위 찬탄, 통합론 대 쇄신론이다 하면서 2대2 구도 평가가 나오는데요. 의원님 생각에 당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반탄과 찬탄이라는 것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당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탁 잘라서 저희가 찬탄 반탄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나 우리 장동혁 후보처럼 당원들의 마음에 조금 더 근접해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님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라든지 또 최근에 활동의 폭이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상황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예. 예,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전한길 씨가 그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계엄 때 죽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 희망 때 받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 희망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문수 후보님의 발언을 평가할 것은 아니고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대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님이 했던 그대로인 것 같고 재입당 문제는 지금 사실은 그렇게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황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정을 전제로 논란이 될 만한 평가들을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후보께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포부도 말씀하시고 해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소위 어제 같은 그 보수 유튜버에 출연하냐 마냐가 됐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전한길 씨나 강용석 변호사 이런 분들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초청을 받으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을 이제 극우 유튜버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발언이 어떤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평가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극우 유튜버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무슨 국민 면접이라고 보수 유튜버들의 면접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썩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 그분들이 대변하는 또 많은 저희 지지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도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나치게 그분들과 인터뷰하는 것을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근데 지금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질문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어떤 그 인터뷰를 지금 우리 금태섭 변호사님도 인터뷰하고 계시지만 생각을 정해놓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인터뷰에 개인적으로 저는 응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제 생각을 물어보는 인터뷰라면 저는 어떤 인터뷰든 정치인이 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열리니까 이제 TK 지역의 당심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어제 대구 당원들을 만나셨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어떤 말씀들 하시나요?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대구 경북 분들의 이제 지금 그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 좀 억울해하시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이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심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본인들은 이제 그 동안에 열심히 지지하고 또 응원한 것밖에 없는데 뭔가 잘못되면 책임은 왜 전부 대구 경북에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상태도 우리가 뽑아준 보수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시킨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밉지만 국민의힘도 정말 할 말 없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요즘은 정치에 대해서 좀 무관심층으로 돌아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들 전해 듣고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최근에는 탈당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고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 경북 분들이 저희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다시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서 정말 좋은 지도부가 구성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방송 3법 통과가 됐는데 신 의원님께서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가 또 정부 나름의 개혁 정책을 한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그날도 방송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송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정파
에게 편한 방송국을 만드는 것이 방송개혁이 아니고 예. 정치에 좀 더 불편한 방송국을 만드는 것이 언론사를 만드는 것이 저는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씀을 그날 참 많이 드렸는데 제가 오랫동안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이번 방송법은 정말로 계약된 방송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방송도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법적 제도적으로 좀 바꿀 것은 바꿔주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줄 것은 입혀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할 말이 있다라고 자청을 해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한 것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을 보면 그야말로 민주당의 말 잘 듣는 방송국 그리고 민주노총의 말 잘 듣는 방송국 이 두 가지 큰 축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런 장치들을 만들었을까. 모든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만들어서 본인들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 민영방송도 사장 추천위원회를 노조가 합의해줘야지 만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정말로 핵심적인 나쁜 조항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들로부터의 어떤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또는 위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고 토론도 사실 저희가 못했거든요. 법사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종결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논리를 대시지만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권을 잡거나 야당이 될 때마다 특히 방송법에 대해서는 이 태도가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또 이제 방송사 사장들을 또 바꾼다고 말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는 가운데 이 방송의 중립성 같은 것은 헤쳐지는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작년 필리버스 때도 지금 방금 우리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로 목소리 높여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는 방송을 국민 편으로 돌려줘야죠. 윤석열 정부도 잘한 것이 없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현재 시스템에서 방송사 사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게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한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논쟁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방송사가 구조적으로 다 설명드리긴 이 자리에서 어렵습니다만 친민주당 성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법을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여야가 그것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87년도 체제 이후에 여야의 균형이 이거보다 더 심하게 기울어졌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야당이 숫자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 적은 정말로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고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저희를 야당으로 여야 관계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국회에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민주당이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임위도 민주당이 모여서 하고 그러면 본회의도 모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민주당이 이렇게 여야 관계가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법안이 그래서 수기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자 또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을 지낸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은? 지금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정치인은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받기도 합니다만 또 그건 제도적 심사보다 더 높은 것이 이제 윤리적 기준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특히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분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고 두 번째는 보좌관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고 세 번째는 사실 그때가 이제 제가 방송법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던 타이밍이거든요. 그 시점에 저렇게 이춘석 위원장님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도 법사위원인데 방송법, 노란봉투법 토론을 하지 않고 그냥
종결시켜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오전에 그렇게 하고 오후에 그냥 본회의장에 저희 상임위원장 자리에도 안 나타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거는 뭐 첫 번째는 윤리적으로 뭐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 민주당도 그것 때문에 아마 국민적 비난을 의식해서 빨리 꼬리 자르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수사로 어쨌든 이런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예.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도 저희가 끊임없이 주장한 것이 민주당의 그런 내로남불이고 이중성이거든요. 겉으로는 뭐 굉장히 도덕적인 것처럼 하고 또 재산도 김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도 재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면에 어떤 특정 정보를 이용한 억대 주식 투자를 하고 또 스폰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의 어떤 그 숨겨진 그 가식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부분은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당에서 아마 뭐 특검을 요구하는 법안을 성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주가지수 5천이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러면서 법으로는 기업들의 발목 잡는 법안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정작 또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지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요. 추미애 의원 굉장히 또 강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신 의원님 법사위원이시기도 한데 법사위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뭐 저희는 열심히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뽑히고 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야 관계가 아니다.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이 추미애 전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건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끌고 가고자 하는 민주당의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해졌고 그렇다면 저희도 뭐 국회가 통상적으로 협치와 대화를 강조합니다만 지금이 과연 과거 추미애 그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성향이라든지 정청래 대표의 의정활동의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과연 저희가 뭐 여당과의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 타이밍인가 과연 그런 부분들에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검찰개혁을 지금 뭐 밀어붙이겠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형사사법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견도 듣지 않고 우리 검태섭 변호사님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좋은 결과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사법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추미애 위원장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정말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제가 두 개만 좀 짧게 묻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사면임 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사심사에 조국 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답답하죠. 조국 전 의원이나 전 장관은 정말 내로남불의 대명사고 또 그분이 한 것들이 내가 이건 뭐 국민들이 다 자녀를 위해서 뭐 표창장도 위조하고 이런 정말로 심각한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준 사건이거든요. 그게 민주당에서는 너무 지나친 검찰권 행사 때문에 희생을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국민들이 입은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제 그 중단됐는데 이 집행 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사도 받아야겠지만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리고 수사관 10명이 달라붙어서 팔다리를 들고 드러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인권적인 측면에도 저는 있어서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의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망신주기식으로 대통령의 품위를 논하는 수사로 이렇게 가서는 특검이 원하는 수사의 결과도 참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동우 의원님과 함께 최고위원 출마 이유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